좀 쉬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게임하는 거 제가 옆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저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가 하면 다 1등 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무튼, 커피 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뭐, 그렇게 아까 전 시간만큼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요. 짧게 끝날 텐데, 어, 뭐,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어떤 문제의 형태나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다음 중 1번 문제. 이제 안시 스파크에서 정의하는 3단계 구조 중에서 아래 내용이 이제 설명하는 스키마 구조를 이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사용자 관점을 통합한 조직 전체의 관점의 통합적인 표현, 그리고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DB를 기술한 것으로 DB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외부 스키마냐, 아니면 내부 개념 스키마냐, 내부 스키마냐, 논리 스키마냐. 자,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거 답이 뭘까요? 네. 3번 내부 스키마? 네.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개념 스키마. 네. 개념 스키마. 네. 개념 스키마가 답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수강 지도 엔터티를 만들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정규형과 정규화의 대상으로,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죠? 이에 해당하는 정규형, 지금 현재 정규형과 정규화의 대상으로. 자, 함수 종속성 나오면은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함수 종속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바로 2차 정규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2차 정규화 대상이 된다. 자, PK가 만들어진 이 수강 지도 테이블은 1차 정규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는 SQL 명령어로 옳지 않은 것. 자, 위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어떤 문을 얘기하는 거죠?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게 뭘까요? 네. DDL이죠. 예. 자, DDL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예. create 문, alter 문, drop 다 DDL이죠. 그러면 grant가 답이 되겠죠. 예. grant는 무슨 문이죠? DDL? 네. 예, grant는 TCL이죠. 네. 자, 4번. 오른쪽 테이블 스키마의 정보를 참고를 해서 다음 중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들 중에서 구매 횟수가 3회 이상인 고객의 이름과 등급을 출력하시오라는 SQL을 만들 때, 자, 여기에 들어갈, 자,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from 고객 A. 뭐죠?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알리아스 A로 줬다는 거죠. 네. 이게 그룹 바인데 오타가 있죠. 예. 자, 이랬을 때 이거랑 그 다음에 구매 정보라는 테이블이랑 이제 조인을 해야겠죠. 예. 조인을 하는데, 자,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중이라는 말에서 어떤 걸 캐치를 해내야 될까요? 이 말에서. 네. 자,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인데 있고 구매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너 조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너 조인이 아니고 아우터 조인이 나오려면 구매 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의 정보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문제에 나왔다면 아우터 조인을 찾아야 되고,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중이라는 말에서 이너 조인이라는 거를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너 조인인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일단 먼저 봐야겠죠? 그럼 3번은 일단 답이 아닌 거죠. 예. 일단 3번은 답이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구매 정보와 조인을 했고, 똑같이 조인했죠. 그 다음에 5음까지 똑같아요. 5음까지 똑같은데, 자, having에서 달라지죠. 지금 having. 얘는 where고요. where인데, 지금 얘는 그룹 바이를 했는데, 문제 이제 그룹 바이인데, 그룹 바이를 했는데, where에서 구매 번호 뭐 이거랑은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빼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카운트냐 썸이냐죠. 예. 썸은 뭐죠? 썸은 구매 번호들을 뭐 다 합계하는 거죠. 그죠? 합계하는 건데, 카운트는 이제 구매 횟수를 세려면 카운트가 와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보기에서 칠 것들을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중. 그러면 고객도 있고 구매 정보도 있어야 되니까 양쪽 다 있어야 되는 조인은 이너 조인. 그리고 어느 한쪽의 거를 뭐 다른 정보와 상관없이 어느 한쪽의 거를 이게 고객과 구매 정보가 아니라 다른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아우터 조인이구나. 네. 이거를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중이라는 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여기 뭐 빈칸들은 다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결과를 얻기 위한 SQL에서 A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를 작성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어느 한쪽에 제가 좀 쉽게 찾는 법 알려드렸죠. 어느 한쪽에 값이 전부 다 있다. 있고 맨 마지막에 전체 총합이죠. 이거는 전체 총합이니까 얘는 뭐 웬만한 이 롤업이나 뭐 그건 다 전체 총합은 나오니까 얘는 빼고 어느 한쪽이 다 있다. 그럼 무조건 롤업이에요. 네. 무조건 롤업. 근데 여기에 널이 있다가 여기에 널이 있고 막 여기에도 널이 있고 여기에도 널이 있고 이게 막 되게 길게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큐브. 그래서 얘는 그룹 바이 롤업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서 먼저 채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 거에 대한 합계 나오고 오른쪽 채워서 나오고 왼쪽 거에 대한 합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롤업이 되는 거예요. 얘는 롤업. 자, 그리고 실행 계획의 실행 순서에 맞게 자, 실행 계획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들여쓰기 선을 그어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었을 때 A 몇 번이죠?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거 3 그 다음 4 그리고 3, 4 2는 어디 갔어요? 2 자, 2 3, 4 2, 6 5, 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들여쓰기가 이 문제는 뭔가 딱 명확하게 들여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독성 있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위에부터 읽으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건 뭐 너무 쉽죠. 실행에 읽는 방법. 자, 요거를 보고 이제 추론하는 문제죠.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가장 부적절한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진짜. 저도 지금 뭐 예상 문제나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풀 때가 있어요. 풀다 보면 왜 이렇게 답이 많지? 2개 고르는 건가? 하고 딱 보면은 부적절한 거.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찾는 건데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할 수 있죠. 자, 한 명의 고객은 이게 까마귀 발이 있으니까 여러 개 주문을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동그라미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주문은 반드시 한 명의 고객에 의해서 주문이 된다. 하나의 주문은 반드시 한 명의 고객. 어떤 주문은 한 명의 고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이니까. 예. 그리고 주문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고객 데이터가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 FK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상속받는 값이죠.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에 누군가의 고객 번호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주문할 수 있고. 그리고 4번 고객 데이터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주문 데이터가 존재하는 고객만 입력할 수 있다. 자, 이게 맨 위에 거랑 상충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긴 한데, 자, 왜냐하면 주문 데이터가 존재하는 고객만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이 ERD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엔 없어도 여기엔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널에 대한, 자, 이건 뭐, 아까 제가 엄청 오랫동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정답. 이건 뭐 따로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네. 정답. 4번 누구예요? 4번. unknown을 반환하진 않습니다.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이게 좀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헷갈리라고 써놓은 거죠. 자, 다음 문제. 그래서 요런 문제,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읽어보면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 구조를 정의하려고 한다. 자, 요러한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DDL로 옮겼을 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부서가 정의되지 않은 사원은 기본 부서 0000을 배치해야 되고, 넣어야 되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조회가 많이 발생하니까 입사일자의 인덱스를 만들려고 한다. 자, 옳은 거 두 개를 고르라고 했죠. 자, 1번부터 하나씩 한번,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자, 이게 지금 보면 EMP, NO가 뭐예요? 요렇게 네모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가 PK라는 얘기예요. 프라이머리 키로 얘가 지정이 됐다는 거고, 난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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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널. 다 난널이에요. 레지스트 데이트만 널 에이블이고. 자, 먼저 이런 문제를 보면 요거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데이트 타입을 보세요. 여긴 데이트. 여긴 데이트 타입이고 얘네는 바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다 난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PK 맞고. 자, 얘 보니까 이거 PK 맞죠? 그리고 난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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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널. 그리고 뎁트 코드, 부서 코드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애는, 사원은 디폴트 값을 0000을 넣으래요. 이거 됐고. 얘 맞는 것 같은데요? 레지스테이트가 널 에이블이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었죠. 조인 데이트로 인덱스를 만들었어. 얘는 일단 정답. 자, 2번. 얘가 프라이머리 키고, 난 널이고, 얘는 디폴트가 0000인데, 난널이 없어요. 여기에 난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요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널은 1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네. 널은 그냥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3번. 얘 앞에 create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create table 이따 치고, 자, 난널 맞죠? 난널. 그리고 디폴트 0000. 그리고 난널 맞고, 얘는 안 썼죠? 널이라고 안 썼잖아요. 안 쓰면 기본값이 널 에이블이에요. 얘도 맞아요. 그리고 얘는 PK를 여기다가 안 썼어요. 지금 얘처럼 프라이머리 키라고 안 썼는데, 안 쓰면 뒤에다가 이렇게 alt 테이블
add constraint pk primary key empno 추가했죠. 그럼 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create index empn 얘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밑에 줄까지 안 나와서 그런데 자 4번은 보니까 4번은 이제 그럼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은 not null primary key not null 0 맞고 not null 맞고 null. 자 그리고 alter table constraint pk primary key를 추가를 했는데 얘는 여기에서 primary key 지정하고 나서 또 추가했죠. 그러면 얘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primary key를 2번 했으니까. 밑에 인덱스 만드는 거 잘 나와 있고. 자,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여기에는 아까 여기에 not null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틀렸다. 1번, 3번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정답 몇 번인가요? 아까 했던 내용이죠? 네. 자, select call 3의 average 몇이에요? call 3의 average 몇입니까? 10. 이거 10. 3번 아니면 4번이네. 자, call 3의 average인데 call 1이 0보다 커야 돼. call 1이 0보다 큰 애가 뭐예요? 뭐가 있죠? call 1이 0보다 큰 애. 로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널은 널이니까 아니고 0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콜 3의 에버리지는 몇이에요? (20) 정답. 자 3번 콜 is not null이죠. 콜 1 is not null. 얘가 not null이네. 그러면 얘랑 지금 동그라미 친 얘랑이겠죠.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콜 3의 평균 값은 몇이에요? 이식과 널의 평균은 이거의 에버리지는 10은 아니죠. 널은 평균 값을 집계함수를 할 때 널은 없는 데이터라고 했죠. 20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평균 2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0, 20, 20. 요거 아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널은 없는 거예요. 이런 에버리지, 맥스, 민, 썸에서 널은 없는 거예요. 널은 없는 데이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중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1번 실행 계획은 SQL 처리를 위해 실행 절차와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맞죠? 2번 실행 계획은 조인 방법, 조인 순서, 액세스 기법 등이 표현된다. 맞죠? 조인 방법 나오고 조인 순서 나오고 액세스 기법 인덱스 스캔인지 풀 스캔인지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리고 3번 동일 SQL문에 대한 실행 계획이 다르면 실행 결과도 달라질 수 있나요? 동일한 SQL문에 대해서 실행 계획이 다르면 실행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리고 4번 한번 읽어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저 CBO의 실행 계획에는 단계별 예상 비용 및 건수 등이 표시된다. 단계별 예상 비용 및 예상하는 비용이랑 건수 등이 표시가 되는 게 바로 CBO죠.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동일한 SQL문에 대해서 실행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실행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이게 아마 답이 잘못 써 있는 것 같아요. 얘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오라클 문법의 조인 문법을 표준 안시 SQL 문법으로 바꾼다. 자, 요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아까도 얘기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select 아스타 from 자, 오라클 문법이죠. 스튜던트는 S로 하고 이 콤마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합이 H. 그리고 S의 스튜던트 아이디는 여기 스튜던트 테이블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는 H 합의의 스튜던트 아이디와 같다. 근데 이쪽에 플러스가 있죠. 그럼 무슨 조인이에요? 일단 아우터 조인인 건 알아야 돼요. 근데 무슨 아우터 조인이에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예.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맞습니다. 왜냐?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예. 사실은 쓸 때는 h.student id를 앞에다 쓰고 뒤에다가 s.student id를 써도 앞에 플러스가 있더라도 이 테이블의 컬럼 알리아스를 다르게 하면 얘도 그냥 똑같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맞는 건데 사실 문제에선 그렇게 안 나오니까 예. 뭐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 플러스 기호가 오른쪽에 있으면 레프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H 쪽에 지금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S 쪽 앞쪽을 레프트 아우터 조인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마 문제에서는 그냥 플러스가 어디 있는지 이걸 보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나옵니다. 네. 자, 다음 13번 문제인데 다음 중 데이터를 조회할 때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원래 속성의 값을 계산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속성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1일 매출 합계, 고객별 1일 매출 합계. 예, 답은 1번이에요. 네. 매출 합계 파생 속성인데 매출 합계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테이블이 있어. 매출 테이블이 있는데 얘가 여기가 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루 데이터 건수가 막 1억 건이 돼요. 그런데 고객은 또 엄청 많아. 고객은 막 1000만 명이 돼. 10,000명이 돼요. 그러면은 1000만 명 거의 매출 데이터를 다 뒤져가지고 그때마다 출력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 출력할 때마다 여기 가서 다 뒤져. 또 하나 이걸 1억 건짜리를 1000만 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컬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속성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몇 월 며칠 매출, 어제 매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번 저장을 해놔. 미리 한 번씩 다 저장을 해놓으면 그걸 파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파생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파생 속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안 읽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문제. 이거 문제 엄청 길어요. 문제 엄청 긴데 이게 거의 한 반 페이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또 좀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것도 넣은 거예요. 자, 다음에 이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OS가 있고 단말기가 있고 고객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이 SQL 보고 결과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내가 컴퓨터도 아닌데 다 실행해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쿼리문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작성한 SQL 문을 볼 때는 프롬절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데이터 쪽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프롬절부터 보는 거예요. 프롬 고객이라는 테이블이랑 단말기라는 테이블을 먼저 조인을 하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고객이랑 단말기를 조인을 하는구나. 그런데 레프트 아우트 조인을 하네. 이게 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 아우트 조인은 뭐예요? 고객에 있는 데이터를
단말기 데이터랑 같이 합쳐가지고 똑같은 걸 합쳐가지고 똑같은 어떤 이 뭐죠? 고객이랑 단말기죠. 이 단말기 아이디라는 걸로 합쳐가지고 볼 건데 출력을 할 건데 먼저 고객이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니까 고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온다, 다 안 나온다? 답을 말해보세요. 안 나온다. 나온다. 다 나온다예요. 다 나와.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니까 왼쪽에 있는 게 다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고객이 일단 홍길동, 강감찬, 이순신, 안중근, 고길동 이대로가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 안 나오는 애들은 일단 제외. 얘네 제외, 얘네 제외. 왜냐면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니까 다 나오기로 했어요. 다 나오기로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제 모르니까 이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레프트 아우트 조인은 다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보는 거예요. A.고객번호, A.고객번호. 이 고객번호가 뭐예요? 10,000, 12,0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1,000, 12,000. 그죠? 11,000 또는 12,000을, 예, 맞아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11,000 또는 12,000인 애들만 이 온전에 있으니까 얘네만 조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얘네 두 개를 뺀 나머지는 조인 안 해. 조인 안 할 건데 출력은 할 거야. 왜냐면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니까. 출력은 하는데 조인은 안 한다고요. 조인은 안 하고 단말기 아이디가 서로 같은 거. A랑 B. A 뭐예요? 고객 테이블. B는 단말기 테이블이죠. 서로 같은 애들끼리 조인을 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11,000인 애의 단말기 아이디를 보니까 뭐예요? 1000이죠, 1000. 1000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단말기 테이블에. 있죠? 12,000이네. 강감찬 보니까 단말기 아이디 널이네요. 여기에는 널 없죠? 널이 있다고 한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조인 안 됩니다. 널 여기 있어도. 널은 널이야. 이게 안 돼요. 널은 알 수 없는 값이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조인을 할 수 없는 애. 조인이 안 된 상태고 얘만 가까스로 조인이 됐어요. 얘랑.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옆에 온다는 거죠. 이렇게. 1000, A 1100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인한다는 거는 컬럼끼리 붙이는 거예요.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이제 나머지는 아우토 조인이니까 조인 안 된 애들은 뭐예요? 얘 조인 안 됐죠. 얘는 12,000임에도 불구하고 널이기 때문에 조인이 안 된 거예요. 얘는 조인 안 됐죠. 나머지는 아예 애초에 조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인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는 다 뭐가 출력이 된다? 널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답 1번.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거를 막 오토바이까지 생각해가지고 뭐, 야, 잠깐만. 오토바이 안중근이 홍길동보다 먼저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지금 문제는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 나왔지만 이너 조인이 나왔으면 앞에랑 뒤에 거랑 같은 것끼리만. 예를 들어서 얘랑 이너 조인이었다. 그러면 강감찬, 이순신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널이니까. 그죠? 얘는 안 나와. 이너 조인이었으면. 얘네가 안 나와요. 홍길동, 안중근, 고길동 이대로가 있는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내용들을 한번 다른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결합시켜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하고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요것도 이제 좀 비슷한 문제예요. 요것도 한번 어떻게 푸나 한번 볼까요? 비슷한 문제인데. 자, 다음과 같이 테이블 1, 2가 있는데 수행 결과로 옳은 거.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나왔어.
프롬절에 보니까. 그럼 테이블 1에 있는 게 다 출력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골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제껴놓고 보는 거예요. 제껴놓고 그 다음이 뭐예요? A.C1 봅시다. A.C1이 얘죠? A, B, C, D, E 있는 애. 맞죠? 네. C1이 뭐예요? B.C1. B.C1이네. 그러면 B, C, D만 조인이 되는 거네요. 자, B, C, D. 얘네만 조인이 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 레프트 아웃 조인이니까 얘가 다 출력이 돼. 여기다 쓸게요. A, B, C, D, E 이렇게 썼어요. 이건 뭐예요? 테이블 1이죠? 자, 1, 2, 3, 4, 5 이렇게 출력됐단 말이에요. 출력시켰는데 5는 뭐예요? 조인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A.C1이 B.C1이네. 그러면 옆에 와서 붙는 거예요. B2는 어떻게 붙어? 이 키가 가리키는 대로 붙는 거예요. 자, A.C1, A는 여기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얘는 널. 그리고 B 있죠? B 있어요. B는 2예요. 그럼 얘가 T2에 B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가서 붙은 거예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C, 3, D, 4 이렇게 붙은 거예요. 붙었고 그리고 between, and죠. and 조건. 그래서 B.C2, B.C2가 얘죠. B.C2 얘인데 색깔 다르게 얘인데 얘가 1부터 3인 1부터 3 그러면 4는 안 되겠네요. 그죠? 1부터 3이 아니니까. 그럼 얘랑 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얘가 정답이 되는 건데 왜? 마지막이 얘 때문에. D4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널이라고 출력되지 않고 공백으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백. 여기요? 이게 널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백이. 예.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제지에는 보통, 문제지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뭐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그죠? 오브젝트 권한을 부여할 때는 grant 아니면 revoke.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몇몇 제가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그거였어요. 아까 그런 SQL 문제들 긴 거. 솔직히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짧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 다음에 속성이 뭐 다음 중 속성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규화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외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습도 많이 해봐야 되고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습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어디를 포인트를 두고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내용들로 일단은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는데 제가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를 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갖고 이번 회차 3월 19일에 있는 시험 꼭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도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은 뭐 그 방에 좀 이렇게 좀 사담할 때도 많지만 또 시험 때 뭐 궁금한 거 여쭤보고 하시면 뭐 제가 됐건 누가 됐건 다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른 데서 또 한번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